적폐 수사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청팀은 찬성 입장이고요. 백팀은 반대 입장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는 개인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10분이고요. 시작해 주십시오. 탄성부터 시작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하고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서 적폐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정과 부패의 수사는 유불리를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적폐 수사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폐 수사라고 하고 지금 적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적폐에서 적자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혹시 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누적되다 할 때 적자예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적폐에서 적자가 상대, 적이다, 적의를 갖고 있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싸울 적에 패단패더라고요. 그만큼 쌓여있는 진영이든 이념을 떠나서 꾸준히 어느 분야에 쌓여있는 패단을 없애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수사를 저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수사는 당연히 진행을 하되 이렇게 적폐라고 뭔가 타겟팅을 하고 하는 수사는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폐라는 것이 마치 뭐가 타겟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네. 적폐는 말 그대로 누적된 패단입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제대로 수사해서 혐의가 찾아지고 또 입증이 된다면 처벌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게 굳이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서 뭔가 다른 수사와는 뭔가 별개인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별개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가 반발을 했고 그때 우리 당의 입장은 적폐라 불릴 만한 범죄 정황이 있다면 공정한 시스템과 원칙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반발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적폐 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정치권 주도하에 이뤄지는 표적 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은 그저 공정한 수사의 중요성을 피력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흔히 생각하고 경험해왔던 지금까지의 적폐 수사를 오히려 부정하는 메시지를 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적폐 수사의 자체 뜻을 이전 정부에서 오남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전 정부를 표적 수사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께서 적폐 수사를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돼야지요 발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입각해서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적폐 수사는 이쪽에서 어떤 민주당 측에서 과거에 사용됐던 잘못된 적폐 수사가 아니라 정말 옳고 공정한 법치 시스템에 의한 적폐 수사라고 저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서로가 동의하는 부분은 적폐는 누적된 패단을 의미하니까 그런 것은 이제 동의가 돼서 좋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적폐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실 적의가 담긴 패단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쓰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라는 건 수사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이 논쟁해가지고 논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적폐를 우리 팀이 아닌 적이라고 뭔가 가정하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적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적폐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쪽을 더 따른다면 아예 이런 어휘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희도 시스템에 의한 수사 당연히 동의하는데 애초에 그러면 적폐 수사란 어휘 자체가 잘못 오남용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수사 혐의점이 있어야 수사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뭔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이 집권할 시기에는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요? 그거는 분명 동의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를 해라. 우리 팀이든 저 팀이든 저 편이든 우리 편이든 수사를 하라.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친인척이든 지인이든 당연히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애초에 설정을 하면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저는 힘듭니다. 네, 동의하기 힘들다 하셨는데 일단 대통령이 불속추 특권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상훈 연세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소추 특권의 취지는 재임 기간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함이다라고 하셨고요.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께서는 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소추를 전제로
하지 못하는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소추 특권 자체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수사를 웬만해서는 하지 말고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장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원활한 수사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적폐가 누적됐는지, 누적된 패단이 뭔지를 재임 기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퇴임을 한 후에 어떤 적폐가 누적됐는지 열어보고 적절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죄가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적폐 수사라는 메시지를 행정부나 입법부의 인물이 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토론이 적폐 수사의 찬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적폐라는 규정은 사법부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사법부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그전에 사례조도 말씀드렸지만 적폐 수사라 함은 정치권이 무언가를 특정히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여론전이 흘러가고 사법기관이 압박을 받는 형태를 저희는 적폐수사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을 때 가장 문제는 정말 필요한 수사에서도 수사의 주체가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권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한 수사가 정쟁이나 진영 논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를 들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장동이 대표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법기관은요, 결국에 수사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리고 양측 여론에 대한 그 신경을 써야 되고 중도층은요, 이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서 결국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도층이 피로를 느끼게 할 것을 저희가 일부러 메시지를 던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적폐라는 규정을 행정부가 하고 사법부는 압박을 받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시절 경험담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근무하던 법원 영장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40% 그리고 구속 영장의 거의 50%에 달하는 것을 다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사법부는 정부의 압력을 받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수사가 타당한 수사면은 기각을 시키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을 시키는 등으로 절반 정도의 영장을 기각할 정도로 압박을 받는다기보단 오히려 제대로 사리분별을 해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게. 어제 이제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무혐의 처분이 있다, 처분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정수 지검장에게 보고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는데 이것만 봤을 때 보면 한동훈 지검장에 대한 수사, 처음에 그 채널A 기자와의 그 뭐 검언 유착, 그 수사는 적폐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뭐 누적됐던 패단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애초에 무혐의 처분하겠다 했던 게 사실 2년의 수사를 거친 후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된 건데 실제로 이전 기자 같은 경우는 석 달 만에 어쨌든 사건을 메이킹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게든 엮어서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 2년 동안 수사했더니 얻은 거 없고 결국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이렇다면 애초에 혐의가 굉장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타겟팅,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타겟팅해서 적폐로 몰아서 수사를 했고 2년이라는 검찰권, 어떻게 보면 수사권을 남용한 상태인데 결국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이러면 일반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 이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시간 낭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정권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는 말들이 좀 공허한 말이었던 경우가 많죠. 지난 정권 동안. 그러나 윤 당선인께서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진보 정권 하에서도 보수 정권 하에서도 어떤 진영 논리나 권력의 이런 행방에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폐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작은 혐의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수사를 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이 적폐라는 규정 자체를 단어를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지만 법치국가에서 혐의가 있는 걸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희가 이번에 신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중도층은 상식적인 모습에 지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혐의가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적폐로 몰릴 게 두려워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저는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요. 2년의 수사 결과 이제 무혐의가 떴으니까 이거는 남용을 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의 수사를 해서 만약에 혐의점이 발견됐으면 그건 유의미한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2년 동안 열심히 수사를 한 결과 무혐의가 뜬 거지 애초에 무혐의가 뜰 만한 걸 2년 동안 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건 너무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혐의가 부족했는데 수사를 진행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2년의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냐. 저희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법부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예로 드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부정부패 수사들을 주로 검찰이 부담을 갖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0팀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로 넘기자면요.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잘못된 수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폐 수사라는 것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 국가의 질서를 성립하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몰아가기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의 잘못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적폐 수사입니다. 5년간 숙성한 우유가 치즈가 되었는지 썩은 우유가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뚜껑을 열어보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의 시간,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토론 아주 열띠게 잘해주셨는데요. 한 채 양보도 없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들의 판정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청기와 백기를 준비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팀의 색깔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청기, 백기 들어주세요. 네, 청팀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승자팀에게는 팀 점수 200점, 그리고 패자팀에게는 100점이 자동으로 주어지고요. 개인 점수는 개별적으로 지금 채점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심사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적폐 수사 관련해가지고 현안이기 때문에 그냥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양쪽 다 다소 아쉬웠던 거라면은 실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예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했으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초반에 좀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가가지고 긴장감이 덜했던 측면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을 이제 들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그 이태한 그 토론자가 이야기했던 어떤 적폐 수사에 대한 어떤 그 사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떤 무리한 지점에 대해 가지고 좀 잘 설명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흰색을 좀 골랐습니다. 네. 자, 이수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이었고요. 예, 뭐 양쪽에 다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 적폐 수사와 공정 수사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대목에서 뭐 애당초에 좀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토론을 했으면 훨씬 생산적이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한 말씀 해주시죠. 두 팀 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저기 청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적폐 수사를 해야 될 논리가 있는데 가지고 온 것이 이를테면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할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의 어떤 캐릭터에 의존을 하는 이런 거가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고요. 백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태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사법부가 한다라고 했는데 팩트가 틀렸습니다. 예. 사법부는 법원을 얘기를 하고요. 수사기관은 이제 뭐 이를테면 검찰이나 경찰이죠. 행정부의 한 외청으로서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러니까 적폐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당선인이나 진영에서 어떤 반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 수고하셨습니다.